참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거래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규제를 풀어도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여야 모두 관련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책들이 어떤 경인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오늘 인사이드에서 도시공학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명예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공학 교수, 이 전문가로서 명예시장에 위촉되신 건데요. 정확하게 도시공학과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공학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에서 이런 학계가 넘어와서 이제 공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담는 용어는 도시 및 지역 계획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공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 그 과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야이고 공대 안에서 사실은 이 탈출구 같은 성격이 있죠. 공학적인 성격이 조금은 애매한 친구들이 이제 공대 안에서 이제 조금은 다른 성향의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도시하면 이제 다른 나라 도시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도시공학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글쎄요, 뭐 우리나라 도시들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도시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꽤 최근에 유럽 도시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최근에 시작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출발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유럽 도시들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도시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뭐 서울시만한 그런 대도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시내 쪽에 나가보면 이 대중교통망이나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도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도시가 결코 해외 도시들과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란 주거 형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쟁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있어서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대도시권의 인구가 한 2천만 정도가 되는데 네. 정말 뭐 지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층 주거들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놓은 그런 모습이라서 그 멕시코시티의 전경을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도시가 다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도시 모습을 갖고 있죠. 네. 반면에 우리는 뭐 수익적으로 올라간 그런 고밀 주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 아니면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뭐 GTX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 총점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번 정부가 워낙에 이전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을 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전에 강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올감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덜어내는 노력을 생각을 한다면 5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총선과 관련돼서 뭐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택들이 좀 과도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 뭐 GTX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감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7점?